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공지했던 것처럼 Q&A를 좀 하겠습니다. 드디어 5,00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신 질문들 좀 답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몇 개만 뽑아서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질문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나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이빠이. Let's do it. 이 질문이 올라온 순서대로 좀 뽑아봤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은요, 왜 주식을 시작했나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 똑같듯이 저도 돈 벌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영상이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있었고 이 주식이 있었고, 근데 부동산은 처음에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다운페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못했고 주식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몇십만 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현 시장에서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정말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드는 영상은 제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걸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 그런 것도 올리기도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것은 90% 이상은 거의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하여튼 가치주에 좀 생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를 찾고 좀 더 안정적인 회사를 좀 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저는 한 주도 안 팔았고요. 조금 더 떨어져 주면 30불? 그 정도 되면 좀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하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이랑 있을 때도 행복하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한 7, 8개월 전서부터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뛸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뛰면서 책을 듣는 거죠. 어로브를 듣고 한 30분 뛰는데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나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25살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좀 돈에 대해서 깨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았을 때부터 좀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좀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좀 일찍 그걸 깨달았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와 아쉬운 거 3가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건강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돈이 좀 많았으면 부자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게 이런 살아가는 방향 아니면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좀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 때. 그리고 돈에 좀 눈을 빨리 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일찍 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생각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거는요, 모든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열심히 못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매수할 때 일정한 액수로 매수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주에 1,000불을 투자한다면 성장주에는 500불에서 600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좀 더 작은 양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매수할 때는 한 200불 정도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가치주에 1,000불을 투자했다면. 한 번 예외가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그냥 돈 양으로 투자한 걸 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애플 투자했을 때는 지금 제일 애플이 많이 있지만 그 이유는 애플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줘서 많이 있는 거고요. 돈을 제가 제일 많이 드는 회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미국 간 계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거는요, 유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 와서 여기 대학교 나오고 그냥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좀 느리고 지루할 수 있죠. 매일매일이 좀 똑같고 일하고 집에 오고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전혀 뭐 밖에 나가는 시간이 없고요. 나가도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친구도 많이 만날 수 있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느리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느리면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뭐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좀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가 작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없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도 거의 없고 지금 여기 산 지가 오래됐는데 뭐 형님 아니면 동생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나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는 역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양, 돈, 그리고 비상시에 있는 돈을 따로 두시는지 뭐 여쭤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월급쟁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어느 정도를 그냥 투자를 먼저 해버려요. 뭐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투자를 먼저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어카운트로 돈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뭐 와이프랑 좀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비상시 돈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얻고 싶고 다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께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활비와 그런 것들은 다 은행에 있고요. 그걸 또 와이프가 체크를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투자하는 돈이 조금 더 덜 들어가죠. 아마 2대1이지 않을까. 2대1 아니면 1대1 은행에 있는 돈과 지금 투자하는 돈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언제 이제 파는지 그리고 매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저도 이 주식을 판다는 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주식을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파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께 좀 따로 좀 공부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해 본다면 주식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치주, 성장주.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좀 사요. 뭐 저번에 샀던 그 금속 회사도 아메리칸 스틸도 요 정도 되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오버밸류다. 그런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왜냐면 가치주는 오래된 회사고 크게 뭐 성장해 봤자 1년에 20%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주인 경우는 좀 힘들어요. 뭐 지금 업스타트도 있고 팔란티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가야 오버밸류고 어디까지 가야 뭐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회사를 샀을 때 절대 1년 안에 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른 영상으로 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세 가지 그리고 전망이 좋은 회사 세 가지를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는요. 애플이 아마 제일 넘버원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한 가지 좀 놓친 회사 중에 아까운 게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망이 좋은 회사,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그 회사는 업스타트 그리고 슈레딩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좀 힘들었는데요. 과연 이걸 팔란티어로 해야 될까, 딴 걸로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거는요. 로블락스입니다. 로블락스가 돈 버는 것도 너무 잘 벌고 성장률도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회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제 생각에 전망이 좋은 회사는 업스타트, 슈레딩거, 로블락스. 그리고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20대들에게 추천할 책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그리고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주위에 유튜브를 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제 주위에 한 친구들이 먹방 브로라고 LA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리뷰도 하고 어디가 맛있다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왜냐면 이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안 올라온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시작을 해서 저도 좀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주위에 유튜브 하는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그 미국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주위의 친구들 때문에 저도 하게 됐습니다. 미국삼도 지금은 약간 쉬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들에게 추천할 책. 이거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정말 20대들은 솔직히 다 읽어야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누가 읽었다 하면 다 읽어야 되고 뭐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랄지 뭐 빌 에크맨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추천한 책은요 그냥 이렇게 뭘 읽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는 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뭐 감히 이렇게 추천하는 책은요 투자에 관한 거 2권과 그냥 소설책 재미있는 소설책 2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뭐 처음은 당연히 현명한 투자자, 인텔리전트 인베스터 그게 아마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아웃데이트 됐다, 뭐 옛날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꼭 읽으셔야 되고요. 부자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Simple Path to Wealth.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마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은퇴에 관한 책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그냥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라. 만약에 회사를 한두 가지를 갖고 싶으면 공부해서 거기다 투자하는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양을 크게 해고 그리고 오래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면 뭐 듣던 얘기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예를 들었고 읽어보면 그렇구나 라고 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정말 읽으면 좋겠다. 은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올해 후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어떤 큰 이렇게 뭔가를 주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당연히 현명한 투자자 읽으시고요. 이 부자 교육이라는 책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게 읽은 소설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고 좀 스릴러. 어떤 여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읽으셔야 돼요. 지금 뭐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가져온 책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에 관한 책인데 하여튼 이 책도 끝까지 읽으시면 굉장히 좀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뭐 주위에 읽으라고 해서 읽은 사람도 굉장히 좀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지루한데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 재밌습니다. 어떤 소년과 어떤 소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는 아닌데 사랑 얘기 같은 그런 건데 어떤 소년이 이 세계 2차 대전을 좀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 소녀도 그렇고 근데 양쪽이에요. 한 사람은 독일, 한 사람은 영국이었나?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건데 아주 재밌는 소설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어떤 식으로 기업 분석, 뭐 원칙 같은 거를 좀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건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가지는 아니겠죠. 가치주와 성장주. 가치주를 볼 때 좀 기준이 다르고요. 성장주를 볼 때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볼 때는 얼마나 오래되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잘 벌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싼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겠죠.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더 독점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주에서 1년에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1년에 과연 레베뉴가 얼마만큼 느는지 그리고 뭐 넷인컴이 뭐 마이너스라도 얼마만큼 더 벌고 있는지 캐시플로우가 얼마만큼 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른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뭐 그런 게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업스타트를 봤을 때
보는 거랑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요번에 리뷰한 락히드 마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뭐 예금, 부동산, 채권, 뭐 나이에 따라 다른가,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좀 많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60세가 넘게 된다면 채권의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무래도 발라틸리티가 좀 없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투자하는 거는 저는 100%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채권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제 전체 포트의 한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그만 양을 갖고 있고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뭐 예금보다도 전 주식에 하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캐시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좀 주식을 샀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쪽을 좀 봤는데 뭐 이렇게 자녀 어카운트를 열고 투자를 한다, 베네핏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 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어카운트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스타트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걸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요번 3월 달에 업스타트에서 10K가 또 나옵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뉴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돈 되게 잘 벌고 있어요. 저번 어닝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어닝 느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 돈도 벌고 있고, 뭐 IPO 한지 뭐 별로 안 됐는데도 벌써 어닝이 포지티브인데 뭐 다음에 그 10K가 나오면 밸류에이션도 보고 10K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보고 여러분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뉴스가 있다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또 10K 나오기 전에도 좀 만들겠습니다. 제가 한번 리뷰했던 회사를 잘 리뷰를 안 하는데요. 새해에는 조금 리뷰했던 회사들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리뷰하고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저의 직업 좀 물어봐 주셨고요. 수익률 제일 좋은 회사, 그리고 뭐 한국 회사에도 투자를 하는지, 뭐 투자 습관 같은 거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직업은요, 저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로 있어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는 데는 이제 인저리 쪽인데, 다쳤을 때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금 이제 세틀먼트를 얼마만큼 해야 뭐 맞을까, 뭐 그런 거를 애널라이즈하는 애널리스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좋은 회사는 뭐 제 영상을 보셨다면 다 아시겠죠? 애플입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전 한국 회사에 옛날에 투자했던 게 있어서 딱 한 회사, 삼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투자해서 그냥 삼성전자에 했어야 되는데. 투자 습관, 투자 습관, 그리고 이 투자 습관 이렇게 했더니 80% 이상은 성공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뭐 투자 습관 너무 할 말이 많고 제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좀 짧게 얘기하자면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 그게 저에게는 뭐 제일 큰 습관이자 철학인 것 같아요. 아무리 뜨고 있어도 비싸다면 사지 말자, 뭐 이게 저의 투자 습관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좀 뒤었을 때도 있고, 그냥 미래만 보고 투자했다가 한 회사는 거의가 아니라 굳어나서 지금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윙스탑에 투자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윙스탑에는 투자를 저는 안 했습니다. 퇴직연금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는 401k를 옛날 회사에서 해줘서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냥 ETF 그 펀드에 묶어놨어요. S&P 500랑 뭐 여러 가지, 뭐 다우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펀드에 그냥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 제일 베이직으로 그냥 해놨습니다. 제일 익스펜스 레이쇼가 낮은 걸로 그냥 해놓고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거 바꾸지도 않고 그냥 401k는 그냥 미래 할 거니까 제일 싼 펀드에 해놓고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만 있는지 아들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는 딸만 둘입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나오는 그 딸 둘 있습니다. 제일 큰 손절한 회사 어떤 회사인지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플러스가 된 회사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마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큰 손절은 99% 마이너스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만 보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CEO가 사기를 치고 투자한 돈을 받고 도망갔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제 처음 영상 보시면, 제 처음 포트폴리오 영상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절은 99%.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99% 마이너스. 그리고 제일 좀 많이 떨어졌다가 플러스가 된 회사가 지금 스냅챗입니다. 스냅이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가 제가 30불인가 33불인가 뭐 그렇게 들어갔다가 6불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200% 이상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샀어요. 계속 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계속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회사 스냅챗이라는 회사는 돈 버는 방법만 좀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저 베이스가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의 CEO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갖고 갔는데 하여튼 지금은 플러스 200%가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싸졌을 때 계속 사서 지금 아마 포트폴리오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려갔을 때 샀기 때문에. 업스타트를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했는데 플러스 200%까지 갔다가 지금은 플러스 20%가 됐다. 많이 흔들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죠.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 개월 사이에 200%가 됐다가 이게 또 떨어져서 플러스 20%가 됐다.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한 경우 때문에 투자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월 안에 200%가 됐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있다면 한 6개월 안에 200%가 됐다? 그러면 반 정도는 이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좀 약간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반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 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마음이 아프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 봤을 때는 좋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고등학교 때 왔고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유학을 왔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아주 편안하게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식을 시작할 때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정말 큰 계기가 됐던 게 내가 정말 돈을 잘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월급쟁이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월급쟁이들이 뭐 돈을 저축해봤자 요즘에 뭐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투자라 이렇게 막 돈을 어떻게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정말 큰 계기는 저희 큰아이가 조금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좀 여러 번. 그래서 이거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수술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기보다 좀 이게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맞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대에게 뭐 해줄 말이 없나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감히 20대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만 뭐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거 다 말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주식 투자는 정말 일찍 할수록 나중에 가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20대가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가서 큰 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를 리뷰할 때나 주식을 찾을 때 내년에 당장 2배가 될 회사, 당장 나에게 돈을 갖다 줄 회사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특히나 처음 주식을 투자할 때 들이는 습관이랄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뭐 주식이 복권이 있냐 생각을 하고 정말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멀리 보고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차곡차곡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로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빨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빨리 투자를 하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5,000명이 되어서 여러분과 좀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1년 반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든 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댓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한 해도 정말 잘 투자하셔서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